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건강한 삶의 비결을 찾고 계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특히 40대 이상, 이제 건강관리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신 당신을 위해서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내용을 좀 가져왔습니다. 바로 다이어트 해커 이서울이라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거기서 나온 아침 식사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침 루틴 추천, 이 영상이에요. 근데 이 영상에 제안하는 아침 습관이 꽤 파격적입니다. 네, 아침 식사 대신에 소금물을 마셔라. 그리고 햇볕을 쬐라. 이런 건데요. 이걸 하면 만성 피로도 사라지고 살도 빠지고 심지어 피부랑 눈빛까지 맑아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글쎄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도대체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 건지 오늘 저희랑 같이 한번 그 내용을 깊이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가장 먼저 좀 궁금증을 자아내는 부분, 역시 아침 식사 대신 소금물, 이거요. 보통 아침엔 그래도 좀 영양가 있는 거 챙겨 먹어라,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하필 소금물일까요? 네, 이 영상 주장의 어떤 핵심 개념이랄까요? 그게 바로 공복 시간의 중요성에 있거든요. 우리 몸이 이제 쌓여있는 염증이라든지 아니면 노폐물, 단백질 찌꺼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효과적으로 청소하고 세포를 재생하는 그런 중요한 활동들이 사실 속이 비어 있을 때, 그러니까 공복 상태일 때 더 활발해진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저녁 한 7시에 먹고 다음날 아침 7시에 먹으면 공복 시간이 한 12시간 정도 되잖아요. 네, 그렇죠. 딱 12시간. 근데 이 영상에서는 이 12시간으로는 우리 몸이 충분히 스스로를 정화하는 시간? 그걸 갖기에는 좀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물론 영상에서 만약에 전날 오후 3시쯤 엄청 일찍 저녁을 먹었다면 다음날 아침 6시까지 한 15시간 공복이 되니까 그럴 땐 아침 먹어도 괜찮다. 이런 예외를 두긴 하는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저녁 3시에 식사 끝내는 거 이게 대부분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핵심은 아침 식사를 걸러서 소금물로 대체해서 의도적으로 공복 시간을 더 길게 늘리자. 그래서 몸의 자체 정화 시스템이 돌아갈 시간을 더 벌어주자는 거군요. 뭘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안 먹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네요. 정확합니다. 네. 소화기관, 특히 장이죠. 장에 좀 휴식을 주고 몸의 그런 자연적인 정화, 회복 메커니즘이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시간을 벌어주자. 이런 취지에서 아침 소금물을 제한하는 겁니다. 영상에서 소금물 만드는 법도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물 한 200ml 정도, 거기에 소금을 정말 한 꼬집, 손가락으로 그냥 살짝 짚는 정도 양만 넣어서 마시라고 권하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을 주는데 찬물보다는 그냥 정수기 온수 정도, 약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는 게 몸을 좀 부드럽게 깨우는 데 더 좋다고 해요. 이걸 소금차라고 부르더라고요. 소금차요? 네, 차 마시듯이 아침에 시작하는 의식처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마시는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른 거 하기 전에요. 그렇군요.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평소에 좀 짜게 먹는 편이다, 혹은 고혈압 같은 거 있어서 나트륨 신경 쓰시는 분들 꽤 계실 텐데 아침부터 소금물을 마신다. 이거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영상에선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나요? 네, 그거 진짜 현실적인 질문인데요. 영상에서는 의외로 괜찮다, 아니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그 논리가 뭐냐면요. 아침 공복 상태에서 적절한 농도의 소금물을 먼저 딱 섭취해주면 우리 몸의 나트륨 농도나 전해질 균형이 미리 어느 정도 기준점을 잡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에 몸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나트륨을 딱 채워주잖아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그 이후 식사, 그러니까 점심이나 저녁 때 막 과도하게 짠 음식이나 단 음식 이런 거에 대한 갈망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오히려요. 네. 그래서 이 접근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아침에 소금을 마시는 게 단순히 수분 채우고 전해질 보충하고 이걸 넘어서 그날 하루 전체의 식욕 조절 시스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 식습관이랑 관계없이 시도해볼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침 소금물이 공복 연장뿐만 아니라 식욕 조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가설은 진짜 좀 흥미로운데요.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소금물을 마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햇빛 쬐기를 또 권장하잖아요.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떤 시너지를 기대하는 거죠? 네, 영상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소금물로 장을 편안하게 이제 비워둔 상태, 그 상태에서 아침 햇빛을 쬐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타민 D 합성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해요. 장이 이제 음색물 소화시키느라 바쁘지 않고 좀 쉬고 있을 때 그때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는 물론이고 그 기분 좋게 하는 호르몬 있잖아요. 세로토닌. 이런 유익한 물질들 생성이 훨씬 원활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 장이 쉴 때 흡수가 더 잘 된다. 그렇죠. 그런 맥락인 거죠. 특히 비타민 D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영양제 형태로 먹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 흡수율이 생각보다 낮아서 영상 주장에 따르면 최대한 20%? 그 정도에 그칠 수 있다고 해요. 반면에 햇빛을 통해서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비타민 D의 상당 부분, 영상에서는 뭐 최대 80%까지 자연적으로 합성해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뭐 관련 논문이나 해외 자료들이 있다. 이렇게 언급은 하는데 영상 안에서 구체적인 어떤 문헌 출처가 딱 제시되지는 않았어요. 비타민 D가 뼈 건강 말고도 중요하다는 얘기는 요즘 진짜 많이 나오죠.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들을 좀 강조하고 있나요? 뭐 만성 피로나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영상에서는 비타민 D가 단순히 뼈에만 좋은 게 아니고 우리 몸의 여러 핵심 기능에 관여한다고 설명을 해요. 첫째는 체지방 분해, 그러니까 다이어트 과정에서 비타민 D가 생각보다 많이 소모된대요. 아, 정말요? 피로 해소에도 기여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성 피로 원인 중 하나로 체내 염증이나 노폐물 쌓이는 거, 그리고 이걸 처리해야 하는 간의 부담 증가 이런 걸 꼽는데 비타민 D가 충분하면 간의 해독 작용이나 염증 처리 과정에 필요한 요소들 생성을 도와서 결과적으로 피로를 더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논리예요. 마지막으로 뭐 피부톤 개선 효과까지 언급하고 있고요. 결국 충분한 비타민 D 수치가 우리 몸의 여러 대사 과정을 원활하게 돌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이 영상의 설명인 거죠. 와, 진짜 다양한 효과가 있네요. 비타민 D 합성을 위해 햇빛이 중요하고 효과적이다. 이건 알겠는데 사실 저희 청취자분들처럼 이제 40대 이상 되면 피부 노화, 뭐 잡티나 주름 같은 문제에 더 민감해지잖아요, 솔직히. 네, 그쵸. 햇빛쬐라고 하면 당장 그 자외선 걱정부터 딱 드는 게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에서 어떤 좀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나요? 뭐 그냥 무작정 쬐라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고 그래서 햇빛 쬐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핵심은 언제, 어떻게 쬐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시간대별로 좀 다른 전략을 권장해요. 우선 시간대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오전 10시 이전에 비추는 햇빛 있죠. 이게 자외선 강도는 상대적으로 약하면서도 비타민 D 합성에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시간대 햇빛은 마치 보약처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쬐 것을 권장합니다. 아, 오전 10시 이전은 보약이다. 네. 예를 들어 뭐 출근길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다. 그러면 일부러 막 그늘만 찾아다니지 말고 자연스럽게 햇빛을 맞으라. 이렇게 조언하죠.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더 과감한데요. 오전 10시 이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말고 가능한 한 넓은 면적의 피부를 노출시키라고 합니다. 영상 제작자 본인도 평소에 민소매를 즐겨 입는다 이렇게 밝히면서 팔다리 같은 부위를 좀 드러내고 최소 30분 이상 햇빛을 직접 받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와, 자외선 차단제 없이요? 좀 세네요. 네. 그런데 오전 10시 이후에는 또 달라요. 이때는 자외선이 강해져서 피부 손상 위험이 커지니까 전략을 바꾸는 거죠. 얼굴처럼 특히 민감하고 노화가 걱정되는 부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팔이나 다리 같은 다른 신체 부위는 여전히 가급적 노출시켜서 최소 30분 이상 햇빛을 쬐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제안해요. 그러니까 시간대랑 부위에 따라서 자외선 차단 여부를 좀 조절해라. 이런 상당히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셈이죠. 아하, 무조건 피하거나 무조건 쬐는 게 아니라 시간대별로 햇빛을 활용하는 전략이 다른 거군요. 오전 10시 이전은 진짜 약처럼 적극적으로, 그 이후에는 얼굴은 좀 보호하되 몸은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이 유튜버가 제안하는 아침 루틴의 핵심 논리, 이거는 결국 소금물로 공복 상태를 최적화하고 이어서 가장 효과적인 시간과 방법으로 햇빛을 쬐서 비타민 D 합성을 극대화하자,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듣고 보니 진짜 흥미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파격적이다 싶은 주장인데요. 특히 약이나 영양제 같은 인위적인 수단보다는 소금물, 햇빛 같은 아주 기본적인 자연의 요소를 활용하자.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는 인상이에요. 심지어 딱 3일만 따라해보고 효과 없으면 댓글 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엄청난 자신감을 보이는 점도 좀 인상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출처 영상 전반에 걸쳐서 자연적인 방법의 우수성을 아주 강하게 피력하고 있어요.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것들, 예를 들면 가공식품이나 약물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불신을 내비치면서 오히려 자연이 주는 것들을 가까이 하는 게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이런 철학 같은 게 좀 엿보입니다.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생기는 거죠. 이 주장이 과연 얼마나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 정보는 어디까지나 다이어트 해커 이서울이라는 특정 유튜버가 자신의 경험이나 해외 자료 같은 걸 바탕으로 제시하는 하나의 관점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영상 만든 사람 스스로도 이게 다른 전문가들은 잘 안 알려주는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요. 아,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는군요. 네. 따라서 이 루틴이 모든 사람한테 동일한 효과를 보장한다거나 아니면 의학적으로 완전히 공인된 표준 건강 지침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아침 루틴을 좀 시도해보고 싶으시다면 특히 평소에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좀 건강 상태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이나 관련 전문가분하고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건 특정 정보를 비판한다기보다는 건강 정보를 대할 때 그냥 필요한 일반적인 주의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의 핵심 주장은 결국 소금물을 통한 공복 시간 확보, 그리고 특정 방식의 햇빛 노출을 통한 비타민 D 합성 최적화, 이 두 가지가 만성 피로나 체중 관리, 피부 건강 등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든 내용. 정리하자면 아침 공복에 소금물 한 잔, 그리고 이어서 특정 방식으로 햇볕 쬐기. 이게 좀 독특한 아침 습관이었죠. 이것이 만성 피로 해소나 체중 감량, 피부 개선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소금물을 통해 공복 시간을 늘려서 장에게 휴식을 주고 동시에 아침 햇살로 비타민 D 합성을 최적화한다. 이런 논리를 살펴봤습니다. 시간대별 햇빛 활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드렸고요. 오늘 함께 나눈 이 정보가 어쩌면 당신의 아침 습관이나 건강에 대한 생각에 좀 새로운 질문을 던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기존의 건강 상식과는 좀 다른 이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은 이 정보를 어떻게 당신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소금물이나 햇빛처럼 우리 주변에 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자연 요소들이 우리 몸의 건강 메커니즘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좀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고민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의 탐구 여정에 함께해 주신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특히 40대 이상 건강에 관심 많은 당신께 조금이나마 좀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도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